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친구가 그 일 끝나고 파티를 한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곧 떠나거든요. 꽤 오래 같이 일을 한 친구인데 파티가 이제 7시인데 그냥 영상이나 찍으면서 좀 기다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빼고 할게요. 저는 보시면 이제 Speech Language Pathologist라고 이제 언어 병리사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있는 직업이긴 한데 사실 한국이랑 하는 일이 조금 달라요. 사실 제 가까운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도 잘 모르거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좀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은 병원이에요. 그래서 종합병원이고 이제 밑에 뭐 응급실도 있고 중간에 뭐 수술실, 분만실, 뭐 일반 병실도 있고 저는 재활의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언어나 인지나 삼킴, 뭐 음성장애 등을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되게 직관적이지만 생소할 수도 있는데 보통 제가 보는 환자분들은 응급실로 먼저 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뇌졸중 때문일 수도 있고 뇌손상 아니면 뭐 퇴행성 질환들, 뭐 파킨슨병, 뭐 다발성 경화증, 뭐 루게릭병 여러분들이 뭐 아실 만한 병들은 이 정도가 되겠고 아니면 되게 다양해요. 사실은 뭐 심장 질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심근 경색 때문에 아니면 어떤 심장 질환 때문에 수술을 하면 또 수술에 필요한 재활이 필요하고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는 환자분들이 좀 나이가 드시면 큰 수술을 하신 경우에 좀 환망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심장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바이패스 서저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디마 그러니까 앞부분이 다 붓게 됩니다. 이제 이디마 제가 좀 통역하는데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붓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몸이 너무 붓게 되면은 뭐 물을 마시거나 했을 때 이 물이 다른 기도로 넘어가도 그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이제 cough response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우리의 기침은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를 expel하는 역할을 해요. 그거를 밖으로 꺼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들어간다, 기침을 하지 못한다 환자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서 뭐 구강 안에 있는 아니면 음식물 자체에 있는 박테리아가 폐에 인펙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흡인성 폐렴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단을 내리고 그거에 맞는 음식물 텍스처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7개로 나눈 그 음식물 텍스처 분류표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 환자는 EG4 and EG2, EG7 and EG1 이렇게 뭐 일반식을 먹어야 하는지 유동식을 드셔야 하는지 아니면 뭐 짧게 잘라 드셔야 되는지 액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띡하게 얼마나 점도가 있는 액체를 마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는 이제 평가도 같이 하게 되는데 이제 Modified Brain Swallow Study라고 비디오 투시를 통한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 비디오를 찍게 되면 이제 바륨 그 조영제를 섞게 되면 그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면서부터 식도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측면으로 아니면은 뭐 AP로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이제 fees를 통해서 이렇게 좀 그 왜 내시경 카메라 있잖아요. 내시경 카메라를 콧구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기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에 음식물이 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평가를 같이 하고 저는 이제 그 내시경 카메라를 직접 사용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거를 지금 트레이닝 과정에 있어요. 필요한 코스들을 다 듣고 10번 환자들이랑 같이 normal passes를 채웠고 이제 남은 15명은 아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되게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 일생에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태어났을 때부터 뭐 자폐나 뭐 어떤 이유에서 언어 발달이 느리거나 이런 친구들도 다 저희가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성인 환자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사실 석사로 그 언어 병리학을 전공을 한 다음에 이제 미국에 살게 된 거예요. 쭉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사실 그 전에는 한국에서 학사를 했고 한국에서 또 애기들이랑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유학 준비를 하고 유학을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유학을 오게 된 이유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되게 외국에서 사는 거에 대한 어쨌든 그걸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이 미국에 계신 교수님이 종종 이제 저희 학교 오셔서 강의를 하셨었는데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막 같이 미국 친구들이랑 뭐 실습도 하고 수업도 듣고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셨는데 막 엄청 가슴이 뛰었어요. 아, 나도 저기 가서 꼭 저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게 가게 되었고, 운이 좋게 바로 취업 비자가 돼서 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은 제가 지금 재활의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첫 번째 층에는 이제 응급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환자들이 뭐 뇌졸중이나 뭐 차 사고가 나서 외상성 뇌손상이 생겼거나 이제 그 응급실에서 가장 큰 먼저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병실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에서 medically stable해지면 저희 재활의학과에 와서 조금 더 인텐시브한 케어를 받게 돼요. 근데 응급실이랑 일반 병실을 보는 SLP들도 따로 있어요, 저희 병원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지만 저는 좀 더 인텐시브한 테라피를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은 환자 상태가 어떤지 빨리빨리 진단하고 이제 뭐 레코멘데이션을 주고 바로바로 이렇게 저희한테 넘기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저희는 되게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이 환자는 재활병원, 저희는 이제 종합병원이잖아요. 근데 재활병원이 따로 있어요, 또. 그래서 재활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뭐 아웃페이션 클리닉, 좀 사설 치료실 같은 사설 클리닉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홈헬스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사설 치료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실 레벨 오브 케어가 있어서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텔레헬스도 있고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직업에 가장 정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비자 이슈 때, 비자가 취업 비자잖아요. 근데 비자가 서포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경쟁이 세기도 하고 다들 또 오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인터내셔널 인플로이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작은 병원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다행히 저희 병원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영주권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는 좀 제 비자에 대한 이슈는 또 따로 다루겠습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너무 많이 썼고 지금도 조금 골치가 아프거든요. 제가 오늘 본 환자를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뇌졸중 환자들을 제일 많이 봤어요. 보통은 뇌졸중이 터지고 나서 1주부터 한 달까지 다양한 것 같아요. 보통 한 1, 2주면은 저희 재활의학과로 오십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인텐시브한 테라피를 받고, 뭐 뇌졸중 때문에 나타나는 뭐 연화장애, swallowing problems, 인지에 문제가 생긴 분들, 뭐 CT나 MRI로는 나오지 않는 그런 concussion 때문에 인지 장애가 생기신 분들, 아니면 뭐 제가 보는 환자 중에는 뭐 뇌수술, 뇌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재활이 필요하신데, 이제 뇌종양 제거한 그 부위에 따라서 뭐 cognition problem이 있을 수도 있고, 뭐 agitation, personality changes, behavior changes, 그런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환자들은 이제 뭐 삼긴 문자가 많은 경우에는 아예 팩 튜브를, 그 배줄을 꽂아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이제 입으로 뭔가를 넣고 또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되게 다양한 걸 다루긴 하죠. 그래서 제 친한 친구들도 잘 모르니까 한 번은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이제 유학 준비할 때 조금 고생을 했던 게, 일단 주위에 언어치료로 석사를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없고, 이제 제가 겪었던 문제들 중에 뭐 하나인 경우는 뭐 학교 자체에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바라본 경험이 별로 없거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많은데 사실 언어 병리사는 잘 없어요. I was the only international student in my program, so 저희 과에도 거의 저 혼자만 그 비자 지원을 받고 온 사람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거의 다 그냥 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거에 따른 문제들, 그러니까 비자 이슈들, 왜냐면 학과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뭐 observation hour, 관찰 시간 저희 다 채우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이제 관찰 시간을 학부를 하면서 이거를 다 채워서 가야 되는 건데, 미국 석사에서는 미국 언어치료사 밑에서 받은 관찰 시간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저는 관찰 시간이 한국 언어치료사 슈퍼바이저들한테 많은데 이제 미국 언어치료사는 뭐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좀 여기저기 얘기도 많이 해야 됐었고, 그거 말고도 뭐 실습, 시골에 있거나 그러면 사실 외국인에 대한 그런 게 있대, 반감이 있대요. 저는 사실 겪어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리스트업을 할 때는 다 연락해가지고 혹시 너네 뭐 외국인 학생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일단 그것 때문에 거의 한 반 정도가 추려졌고요. 그리고 뭐 혹시 실습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었던 교수님에 의하면 실습을 안 받아준 경우도 있대요. 외국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보통 그냥 프로페서가 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들어갔어요. 뭐 prerequisite, 선수 과목은 얼마나 인정이 되는지, 내가 만약에 학부로 들은 거에 부족하면 내가 추가적으로 들을 경로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더 들어야 되는, 뭐 사이버 대학교가에서 들어도 되는지, 아니면 그게 안 되는지. 제가 물어봤던 많은 학교들에서 사이버 대학교의 강의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미국에 있는 학교를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듣는 방법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비쌌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쨌든 그렇고서 저는 선수 과목이 또 꼭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아샤, 그 미국 학회에서 자격증을 받을 때 이것들은 꼭 채워라 하는 4가지 항목이 있어요. 사이언스인데 뭐 통계학도 있었고, 막 심리학 중에서도 하나 들어야 됐고, 심리학 계열 하나, 물리학 계열 하나, 뭐 화학 생화학 계열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 다 들어야 됐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교 리스트업 하거나 하는 거 좀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썼던 SOP나 뭐 recommendation letter 이런 것들 다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고생을 했어가지고 좀 고생을 덜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 그러면 뭐 비자 같은 거나 뭐 제가 일할 때 힘든 점, 좋은 점, 아니면 외국인 언어 병리사에 대한 궁금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인데 어떻게 원어민 언어 치료를 한다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경험도 차차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겠고 다음에 봬요.